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빌 에크먼 초집중 투자의 원칙과 시사점 발췌문입니다. 아, 빌 에크먼이요? 네, 그 억만장자 펀드 매니저요. 이분의 투자 전략, 특히 그 초집중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그쵸. 보통은 분산 투자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반대라서 흥미롭죠. 맞아요. 대부분 전문가들이 분산하잖아요. 근데 에크먼은 완전 반대로 한 10개 안팎? 그 정도 소수 종목에 그냥 막대한 자금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일반적인 투자 상식과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인데 자료를 보면 이 전략으로 2004년 펀드 설립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15.9%래요. 15.9%요? 와. 네, 이게 뭐 단순히 운이라고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에크먼 전략의 핵심 원칙이 뭔지 또 어떻게 이런 수익률을 냈는지 한번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이 방식이 청취자분들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포트폴리오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2025년 1분기 기준인데 규모가 약 11억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죠? 어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단 3개 종목이래요. 우버, 브룩필드, 그리고 하워드 휴지 홀딩스. 세 개 종목이에요? 네. 나머지도 뭐 치폴레, 캐네디언 퍼시픽 같은 몇몇 대형주에 집중돼 있고요. 와, 진짜 대담한데요? 저는 밤점 설칠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죠. 바로 그게 이 초집중 전략의 어떤 바탕에는 에크맨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투자 기회는 아주 드물다는 거죠. 아, 기회 자체가 드물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기보다는 소수의 정말 확신 있는 기업에 자원을 딱 집중해야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 확신은 그럼 어디서 오는 걸까요? 뭐 그냥 감인가요? 감은 아니겠죠. 자료에 따르면 그 확신은 아주 철저한 펀더멘털 분석에서 나옵니다. 아, 펀더멘털 분석?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나요? 네,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높은 자본 수익률, ROIC라고 하죠. 기업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보고요. 아, 그냥 이 규모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 상태가 아주 견고해야 하고 또 강력한 시장 지위나 높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경쟁자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당연히 경영진도 아주 우수해야 하고요. 이런 질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따집니다. 질적 요소를 중시하는군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액티비스트 투자를 한다고요. 이건 그냥 주식 사서 기다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에크맨 투자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좋은 회사를 싸게 사서 기다리는 걸 넘어서요. 이제 직접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뭐 이사회 자리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 구조 개편을 제안한다든지. 아,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네요. 듣긴 좋은데 이게 뭐랄까 기업 입장에서는 좀 간섭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기존 경영진과 좀 갈등을 빚기도 하고요. 하지만 에크먼은 자신의 투자 논리나 계획을 투자자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공개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 투명하게요? 네. 일종의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험 관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해지,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같은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위험 관리 방식이죠. 그렇군요. 워런 버핏도 예전에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방어책이다 이런 말을 했다던데 뭔가 통하는 면이 있네요. 네, 맞아요. 잘하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겠죠. 근데요, 이런 집중 투자는 사실 에크먼이나 버핏 같은 정말 거물들이니까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청취자분들 같은 우리 일반 투자자가 이걸 섣불리 따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집중 투자는요, 정말 높은 수준의 전문성, 그리고 풍부한 경험, 또 막대한 자본과 정보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큰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능력, 이런 게 다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죠. 변동성이 엄청나겠네요. 네. 에크먼이나 버핏은 그만한 자본과 정보력, 경험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또 기업 분석 능력도 뛰어나고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는 사실 자신의 지식 수준이나 경험, 또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해서 분산과 집중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균형점이요? 네, 너무 지나치게 분산하면 수익률이 좀 희석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 빌 에크먼의 초집중 투자 전략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뭐랄까 단순히 종목을 잘 고르는 걸 넘어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한 분석, 확신,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에크먼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또 리스크 관리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의 밤식을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칙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께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 네. 에크먼처럼 극단적인 집중은 못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철저함이나 원칙 준수 같은 태도는 배울 점이 많죠. 내가 정말 잘 아는가?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합니다. 결국은 분산이냐 집중이냐 이분법적으로 딱 가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겠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본인의 지식, 경험, 위험 감수 성향 이걸 다 고려해야죠. 에크먼의 사례는 그 과정에 아주 좋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고 봅니다. 네,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투자 대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확신의 근거는 에크먼처럼 정말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에 기반한 것인가요? 아니면 혹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주변 이야기에 좀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해보시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투자 균형점을 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